근데 이게 제로슈가 하면은 설탕이 안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원리가 뭘까? 나 이게 도저히 왜 설탕 넣은 것처럼 다냐? 왜 설탕을 넣은 것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가 달게 느껴지는 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맛 수용체 거기 달라붙어서 단맛 세포를 활성화시키면은 그때부터 이제 쭉 단 거예요. 원래는 똑같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의 시작만 딱 건드릴 수 있으면 뒤에 쭈루룩은 그대로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 미르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되는데 이걸 또 많은 분들이 약간 우리 혀를 속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혀는 속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너한테 설탕을 줄 거야도 아니고 단맛을 느끼는 물질을 준 거고 당연히 우리는 그 수용체가 똑같은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그 수크랄로스라는 감미료가 있는데 얘는 설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예? 네. 설탕을 염소라는 그 독가스였죠. 옛날에 그걸로 처리를 했더니 수산화라고 불렀던 그 OH가 몇 개가 염소로 바뀌었어요. 3개 정도가. 그러니까 얘는 구조도 똑같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설탕이 아니니까 우리는 영양소로 쓰지만 않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건 그 설탕이나 다른 과당이나 이런 녀석들의 구조, 화학적인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울룩불룩한 수용체에 잘 결합할 수 있게 만들면은 우리는 그걸 단맛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슈가프리 감미료도 설탕이랑 똑같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네, 똑같은 단맛은 수용체를 건드립니다. 똑같은 수용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혀는 죄가 없네. 그죠? 여기서 이래도 죄가 속은 없고. 속은 건 뇌예요. 그렇죠. 뇌가 속았네요. 뇌가 사기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하고 뇌가 사기를 당한 거지 이 혀 안에 있는 뭐 수용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기를 당한 건 아니다. 얘네들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마치 맛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 쿠키나 설탕에 들어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맛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그렇죠. 감정 인식이잖아요. 맛을 느끼는 최종 주체는 결국은 뇌고 교수님께서 맛을 연구하면서도 뇌를 연구하는 것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슈가프리 감미료는 그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견한 겁니까? 이게 그렇게 발견됐으면 좋겠는데 예. 실제 우리가 수용체 알게 된 게 네. 2000년대 이후예요.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전에 진짜로요? 얼마 안 돼요. 와, 네, 너무 얼마 안 됐는데요? 그 T1, R2, T1, R3가 그쵸. 2000년대 1년인가 발견됐습니다. 와, 너무 얼마 안 됐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감미료 수백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저도 찾아보니까 얘네가 되게 우연히 그 장홍재 교수님 같은 화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더라고요. 매드 사이언티스트. 자꾸 이렇게 좀 찍어 먹어보는 화학자들한테 대부분 발견됐고 특히나 좀 한 가지가 되게 신기한데 아까 스쿠랄로즈라고 되게 비슷한 설탕과 비슷한 애가 있었는데 걔는 교수랑 학생이 같이 실험하다가 교수가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테스트해봐 그랬더니 얘가 테이스트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찍어 먹어보고 이렇게 달아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발견된 테이스트로? 게. 예. 이 수크랄로스가 가장 마지막에 발견됐어요. 유명한 물질 중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게 나오죠. 근데 앞에 있는 것들도 다 비슷해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카린이라는 사카린. 유명하죠. 예. 사카린도 그 실험하던 학생이 그 손을 안 닦고 저녁 식사를 먹으러 왔는데 빵이 단 거예요, 먹었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거기서 또 과학적인 대처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단가를 보려고 실험실에 다시 가서 실험복이랑 다 빨아 먹어봤어요. 어디가 단 거? 네, 비록이. 그래서 이게 달달한 거고 아스파탐도 비슷해요. 아스파탐은 원래 의약용이었어요. 그 궤양 연구를 하다가 이 연구한 분이 종이를 넘길 때 이렇게 침 발라서 넘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단가 먹어봐서 찾은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요즘엔 안 그래요. 대체 감미료 태반이 손맛으로 발견된 거네요. 그러니까 손맛이네. 뭔가 허술해요. 아니 나는 뭐 갖다 센서 같은 거 갖다 대보고 이럴 때 다 이게 또 빨아보고. 이게 1800에서 1900년대 있던 일이라서. 네.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안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되게 인간적이고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고. 그게 화학자들의 숙명이었어요. 옛날 대부분 다 먹어보고. 되게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스토리 같아요. 지금은 이제 찍어 먹어보지 않고요. 세포를 단맛 수용체를 이제 발현을 시켜서 이제 얘가 그럼 인공 혀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 물질이나 다 뿌려보면서 누가 단지를 찾아내서 하는 회사도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거를 새로운 감미료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새로운 감미료, 또 쓴맛 억제제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합니다. 슈가프리 감미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게 좀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설탕을 먹었을 때하고 좀 다른 점. 슈가프리 괜찮잖아요. 일단 혀가 달잖아요. 네. 혀가 달면 우리의 뇌가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거는 사실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뇌가 사람한테 그렇게 너 이거 먹으면 맛있어라는 보상을 주는 이유가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혀가 닳으면은 혈당 반응을 기다리는데 혈당 반응이 안 와요. 그러면 뇌는 약간 속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 단맛과 어떤 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달라고. 네, 실제 그 기능성 MRI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니까 특히 평소에 이런 음료나 이런 걸 많이 먹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제로 음료를 마시면서 뇌 기능성 MRI를 찍어보면은 지금 뭐 먹고 있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중추가 활성화가 돼요. 신기하죠? 오히려 배고픔? 약간 허기짐을 더 느끼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달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은 뭘 기대하냐면은 이거 혈당 올라가겠네 이러면서 이 포도당을 흡수할 준비를 해요. 포도당 수용체 같은 게 실제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혈당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내가 지금 좀 더 빨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포도당 수용체를 더 늘려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교란이 약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공감미료 음료를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밥을 먹는다. 그럼 혈당이 더 올라요. 신기하게 나는 같은 걸 먹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인공감미료를 안 먹고 그냥 밥을 먹는 거하고 네. 그러니까 제로슈가 음료를 먹으면서 밥을 먹는 거는 혈당이 더 치솟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혈당만 치솟는 게 또 아니에요. 이게 또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A 그룹한테는요 인공감미료만 먹게 했어요. B 그룹한테는 그냥 설탕물만 먹게 했어요. C 그룹한테는 인공감미료랑 밥을 같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인공감미료만 먹었을 때는 또 그런 반응이 없고 그냥 음료만 먹었을 때 그런 반응이 없는데 이 인공감미료랑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했더니 콜라보는. 뇌에서의 보상도 약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내성이 생긴다고 해야 돼요. 나중에 더 강한 단맛을 좀 원하는. 햄버거 피자 먹을 때 어떻게 아니 그걸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탄산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탄산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 탄산수 먹긴 먹습니다. 탄산수 괜찮고요. 네. 생각보다 탄산 자체가 괜찮다. 그래서 이 인공감미료가 아직은 이제 우리의 좀 뇌나 몸이 제대로 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단맛은 탄수화물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린다. 그 장에 있잖아요. 아까 장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람 장은 네. 아까 이제 그 슈가프리 감미료에 네. 어떤 영향을 좀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의 그러니까 장. 우리는 사실 이 인공감미료를 분해를 못 시키는데 장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죠. 네. 그러면 얘네들도 인공감미료랑 아무런 상호작용을 안 하냐 처음엔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떤 장내 미생물들은 일부 어떤 인공감미료를 좀 분해하기도 해요. 분해요. 네. 그리고 어떤 대사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은 인공감미료를 많이 먹었을 때 이 장내 미생물들의 어떤 다양성이 좀 줄어들고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좋아져요. 특정 유해균들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이 만드는 그 대사물질이 있거든요. 그 대사물질을 우리가 또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걸로 우리가 지방대사나 어떤 포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게 좀 훼손돼가지고 약간 좀 타격을 준다. 그렇죠.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좀 대사장애 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그런 경향들이 인공감미료가요? 네, 그러면 관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인공감미료 말고 똑같은 설탕을 섭취했을 때 그때는 장내 미생물의 그 타격감이 더 안 좋아요. 예상치도 못한 네, 설탕은 확실하게 더 안 좋죠. 더 안 좋죠. 그래서 물 드시는 거예요? 네, 설탕은 더 안 좋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게 설탕이다. 네, 더 안 좋은 네, 설탕. 네, 그러니까 네. 인공감미료는 근데 이제 문제가 괜찮다고 사람들이 안심할까봐. 생각을 하고 많이 있었는데 먹으니까. 네, 이것들도 교란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실제 이제 인공감미료 음료를 하루에 2잔 마신 사람들이 어떤 심혈관계 사망이나 치매 혹은 전체 사망률이 좀 올라갔다.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마우스로 대체 감미료가 굉장히 대사 질환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꽤 그래도 무게 있는 저널에서 좋은 저널에서 나와서 조금 더 꺼려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지금 이거 슈가프리 먹으라는 거야, 안 먹으라는 거야.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건 설탕보다는 슈가프리가 낫다고 그랬고, 근데 이제 슈가프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먹던 양보다 더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살이 이제 나 살 좀 빼야지라고 다이어트. 제로로 넘어오시는 분들 대부분 실패하긴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본 게 되게 많아요. 다이어트의 제로는 뭐 의미가 없다. 넘어갔더니 더 찌진 않지만 빠지지도 않더라. 근데 그거는 저기 뉴잉글랜드 그 메디컬 저널에서 네.
그 논문이 나오지 않았나요? 체중이 감소하는 걸로. 단기적으로는 빠져요. 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빠지는데 단기적으로. 네, 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봤을 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찌기도 한다라는 아, 게 진짜요?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결국 다른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을 더 올려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대한 보상을 더 올리는 거거든요. 아. 다른 음식들에. 그리고 뇌 자체도 이게 보상이 불일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 탄수화물을 갈망하는 쪽으로 작용해서 WHO에서도 어떤 체중 감량 목적으로 이런 인공감미를 쓰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